안녕하세요, 준앱입니다. 이번 주는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는데 꽤나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바로 퇴근을 해서 오늘 저녁으로 해먹을 파스타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위에서 파스타라는 음식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순간들을 경험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파스타가 사실 크게 별 음식은 아니거든요. 는 맞는데 그런데 파스타가 마치 특별한 음식인 양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좋은 파스타가 뭔지 잘 몰라요. 파스타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라고 합시다. 이 파스타 만드는 요 기술이 실제보다 평가절하되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걸로 오해받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번째 것, 파스타를 다루는 기술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파스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마트에 파는 그 소스 같은 것들 사서 면만 삶아서 그냥 슥슥 비비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라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면 삶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라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상당히 가장 안타깝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소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좋은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성 소스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마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재료들 앞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잘 먹는 룸모 파스타고, 요거는 오늘 페투체 면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통마늘 2통, 이탈리안 토마토, 홀토마토인데 이거 다 쓰진 않을 거고 한 절반 정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올리브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치즈 조금 갈아서 얹으면 될 것 같고, 제가 만들 요 파스타의 주 맛은 결국에 마늘과 토마토와 소금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스의 맛은 그렇고 절대 파스타란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면이나 써서는 좋은 파스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좋은 면은 어떤 거냐? 베체코도 충분히 좋은 면이고 룸모도 참 좋은 면인데, 표면이 이렇게 되게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하고 이런 거칠거칠한 표면을 보여주고, 이런 거칠거칠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공정 차이에 있는데, 면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밀가루로 반죽을 해야 되고, 반죽을 얇게 이렇게 밀어야 이 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면을 만들 때는 제면기라는 물건이 존재를 하죠. 근데 그 제면기라는 것은 결국에 금속 판때기를 통해서 얇은 면을 뽑아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베체코도 그렇고 룸모도 그렇고 동판, 이태리아 말로는 브론조라고 하는 그 브론조 동판을 이용한 그런 제면기를 활용해서 뽑아내는 면이고요. 뽑아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제작한 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작된 면만이 이런 거칠거칠한 텍스처와 실제로 면을 삶아서 먹어보았을 때 좋은 맛을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데체코와 요 룸모, 좋은 면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럼 오늘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면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저는 파스타를 큰 공을 들이지 않는다. 늘 대충 하고 금방금방 해서 빨리 먹는, 그런데도 맛이 있고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 때 시간을 체크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분 안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시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받을게요. 면을 삶을 이 물에는 소금간을 미리 하고요. 소금간을 해서 물을 끓여서 이따 면을 삶아줄 거고, 이 면을 삶고 남은 면수는 이따가 이 알루미늄 팬으로 옮겨서 다른 재료들과 함께 소스를 형성해 주게 될 거고, 간도 함께 맞춰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물이 끓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재료 손질하고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팬에 볶아서 소스의 베이스를 딱 만들어 줄 거예요. 마늘 까야 되는데. 마늘 손질을 마치면은
볶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어느 정도 볶고 나면은 토마토도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볶으면은 상당히 좋은 조미료 역할을 해주거든요. 잘 볶은 토마토, 특히 이 이탈리안 토마토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그런 토마토들보다 훨씬 풍미가 좀 뛰어난데, 거기서 나오는 풍미는 우리가 흔히들 접하는 인공적인 그런 조미료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수준의 조미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자연 생물 그대로를 우리가 이용한 그런 천연 조미료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훨씬 좋겠죠. 물이 이제 조금씩 끓고 있는데, 저는 요 마늘 민서라고 해야 되나? 으깨는 이것을 활용해서 팬에다가 바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늘 다지기는 이케아 겁니다.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성능이 좋고요. 올리브유를 붓고 불을 올려주면 이제 물이 완전히 끓겠죠. 그때 면 넣으면 되죠. 요 면은 알덴테로 익는데 10분이라고 봉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는 그 10분을 이 지금 팟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6에서 7분 정도 냄비에서 익혀주다가 그 다음에 이 팬으로 옮겨서 면수와 함께 옮겨서 이 팬에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이 면에서의 전분기가 이 팬으로 많이 빠져서 소스의 점도를 맞추는 게 쉬워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팬에다가 이빠이 부어주고요. 적당한 중불로 올려주고 이제 물이 본격적으로 끓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마늘 파스타를 할 때는 고추를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매운맛이 나는 게 좋아서 저는 이 베트남 고추 아시죠? 페페론치노를 써도 좋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베트남 고추보다 페페론치노가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대체제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본격적으로 끓죠. 물 끓는데 대략 8분 50초 정도 걸렸어요. 면은 요 정도가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면을 넣은 다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끓는 물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 봉지에 안내된 시간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팬에서 마늘이 잘 볶이고 있고요. 골고루 볶일 수 있게 잘 흔들어 줍시다. 마늘을 편 썰거나 칼등으로 이렇게 다지는 것보다 이렇게 거의 아주 잘게 으깬 이유는 이렇게 해야 마늘이 가장 맛있어요. 이렇게 해야 마늘이 가진 그 고유의 맛을 가장 잘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추 집어넣어 주고, 지금 마늘을 아주 가늘게 쪼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불이 좀 많이 가면 쉽게 너무 익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서 지금 불을 껐고요. 이 홀토마토를 여기 집어넣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도 열을 받으면 더 맛있어지거든요. 우리나라 토마토랑은 생긴 게 좀 달라요. 좀 길쭉하거든요, 위아래로. 얘를 한 2개 정도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1인분 할 때는. 그리고 통조림 안에 든 이 주스를 적당량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기름이 뜨거울 때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끓으면서 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을 지금 꺼놓고 집어넣는 거예요. 반 가까이 썼죠. 요 통조림 2,000 얼마 하는데 요걸로 한 2인분 아니면 2인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면은 지금 잘 익고 있고, 면 집어넣은 지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됐어요. 토마토를 으깨어 줍시다. 마늘이 어느 정도 볶여가지고 요 오일의 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매우 좋아요. 면을 아까 한 9분 가까이 되어서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약 4분 지난 거고요. 그러니까 한 2분 30초 정도 뒤에 요 면을 요 팬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한 14분 30초, 지금으로부터 한 1분 뒤쯤부터 면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분 한 40초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냄비에서 팬으로 면을 옮겨주고 면수도 같이 부어준 다음에 팬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는 양념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파스타는 면 요리입니다. 면 요리이고, 면 요리만큼 면이 일단 맛있어야 돼요. 밥할 때 어떤 소츠를 쓰던, 어떤 쿠크를 쓰던, 쿠첸을 쓰던, 휘슬러를 쓰던, 가장 중요한 거는 쌀의 품질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파스타는 일단 면만 좋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아까 면 삶을 때 소금 넣었죠. 그것이 면을 삶은 다음에 그대로 팬으로 와서 면도 마저 삶아주는 동시에 간도 맞춰주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 건드려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섞어주지 않아도 이게 끓으면서 자기들끼리 잘 섞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면에서 전분기가 우러나오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소스화가 되어 갑니다. 점도가 높아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해줄 거는 조금 지켜보다가 아래쪽에 있는 면과 위쪽에 있는 면은 아무래도 열받는 정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따금씩 위아래를 뒤집어주는 정도로도 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면은 조금씩 면수가 증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쪼는 거죠. 이렇게 졸게 되면서 나중에는 면이 잘 삼기지 않는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럴 땐 뭐다? 면수를 조금 더 넣어주고요. 실수를 해서 면수를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스푼을 통해서 면수를 빼주시거나 아니면 불을 조금 더 강하게 올리면은 열을 더 많이 받아서 면수가 조금 더 빨리 쫄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파스타 만들 때 해줘야 될 것은 적절한 타이밍 보는 거, 그게 저는 단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줘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자연히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물 끓이고 팬에 불 올리는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올리브유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토마토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늘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오기만 해서 여기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조리 시간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때 맞춰서 살짝 잘 섞어주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 잘 맞추고 감 잘 맞추고 물량 적절하게 맞추고,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 소스의 점도가 적당하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면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익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판별할 줄 아는 눈, 그게 다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해줄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파스타 쉽다고. 지금 아까보다 점도가 많이 올라왔죠. 보시면은 피자 소스처럼 걸쭉걸쭉한 게 눈에 보이시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된 거고요. 한 30초만 더 끓이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불을 받고 끓고 있으니까 점도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식어가면은 점도가 올라가거든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주면 지금은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딱 20분이네요.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껐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열원이 없으니까 조금씩 열을 잃어가고 식어갈 텐데, 그러면서 이 소스의 점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것을 이 면과 같이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과정을 만테카레라고 하거든요. 소스의 점도 상태를 보고, 지금 약간 소스가 이제 기름과 살짝 들뜨는 느낌이 나는데, 이때는 잘 저어주면은 이것이 잘 섞여요. 인위적으로 섞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소스의 에멀전화, 소스의 유화도 잘 되고 그것이 면이랑 잘 붙어요. 이거를 제대로 못 하시면, 이거에 대한 감이 없으시면은 올리브유와 그 면수가 따로 노는 거를 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점도도 떨어지고 면과 소스가 잘 섞이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스타가 망한 거죠. 지금은 어때요?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지죠? 영상에서 봐도 보이실 거예요. 아주 끈적끈적하고 빵을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이 텍스처가 크리미하죠.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여기 이 만테카레 할 때 치즈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인데, 오늘 저의 경우에는 넣지 않았고 그릇에다가 파스타를 옮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이. 오늘 역시 파스타 할 때도 제가 간을 지금 한 번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봐도 맞거든요. 소스 좋다. 많이 해보시면은 안 봐도 맞아요. 대충 이 정도 넣으면은 맞을 것이라는 그 감이 생기고, 그 감이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또 죽이노. 이 위에다가 이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인데, 뭐다? 파마산 치즈라고 부르는 게거든요. 게를 그레이터를 활용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스타 하실 때 절대로 슬라이스 치즈는 쓰지 마세요. 그 이유는 슬라이스 치즈는 100% 천연 치즈가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 치즈거든요. 가공 치즈라서 얘는 천연 치즈가 맞아요.
실제로 100% 천연 치즈가 맞는데, 그런 슬라이스 치즈 같은 가공 치즈들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고유향이 많이 떨어지고요, 제대로 녹지도 않아서 오히려 나중에는 텍스처를 해치고 그 풍미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 슬라이스 치즈, 햄버거에 들어가는 슬라이스 치즈를 절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진짜 치즈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미 열을 받아서 서서히 녹아 들어간 치즈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진짜 치즈죠.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물 끓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26분이 지났는데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걸렸어요. 평소에는 20분 안에 거의 무조건 끊는데 오늘은 조금 지연이 된 이유가, 얘기를 하면서 촬영했던 것도 이유가 있고, 제가 마늘을 미리 까놓지 않았죠. 통마늘을 가지고 와서 까고 만지는 시간이 조리 시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은 평소에는 20분 안에 끊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없는 음식이고 맛은 안 봐도 아주 좋을 거고요. 한 입 먹어볼까요? 소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기름과 물이 따로 돌지 않고 에멀전이 잘 되어 있고요. 끝내줍니다. 와, 이 마늘과 이탈리안 홀토마토의 이 조합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감칠맛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MSG에서 느껴지는 그 감칠맛과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아주 우수해요. 그리고 이 룸모사의 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체코보다 더 좋아요. 아무튼 뭐 저는 파스타를 할 때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실제로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들 즐거운 오늘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촬영을 마무리하고 맛있게 마저 먹으러 가겠습니다.